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금은 분위기가 풀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진 대형주들, 이른바 S7, S8 이런 종목들에만 많이 집중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이제는 온기가 좀 다른 쪽으로도 퍼지고 수급도 돌아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못 갔던 업종이나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도 소부장 이런 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전력기기나 전선, 건설 이런 쪽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잔뜩 쏠렸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뭘지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제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평가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결론은 그닥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고 계획 플랜이다라고 해외 투자 은행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해외 외신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6월 30일자의 일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면 신문의 1페이지에 가장 큰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효과, 전 세계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면서 다른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계속해서 한국이 그럼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파급 효과를 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메가 프로젝트에 구군이 달렸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헬기를 타고 그 서남권 지역을 순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AI와 에너지 대전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구군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러 관영 매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체들도 경제 매체들도 다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미래 20, 30년에 앞으로의 구군을 AI에 베팅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한국이 AI의 진심이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걸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확인해봤지만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K 제조업,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AI를 구동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고 빠르게 찍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로 빠르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의 의미로 봤을 때는 18.4 기가와트 시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2035년까지 총 18.4 기가와트 시의 구동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2030년까지 8.4기가와트시, 그다음에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0기가와트시를 추가로 더해서 총 18.4기가와트시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2030년까지는 일단 울산, 동해, 세종 이런 쪽에 기가와트시를 빨리 충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가와트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체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기가와트시는 1000메가와트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 1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데이터 센터, 큰 데이터 센터를 10개에서 20개 정도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으로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만 가구가 쓰는 전력 소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전 1개 정도, 대형 원전 1개 정도의 출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GPU를 계속 24시간 수십만 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전력과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상 도시급 전력 수요체를 만들어야 데이터 센터를 결국에는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4기가와트시까지 만들어내고 충원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너무나 많은 전력망이 총동원돼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이슈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오늘은 또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미국도 지금 AI 전력 인프라가 난리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변압기와 관련해서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긴 한데, 미국이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변압기를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수입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관세를 낮춰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변압기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변압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전력기기, 전력망 사업을 더 늘려갈 수 있고, 미국에도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관세를 낮추는 혜택까지 볼 수 있으면 국내나 미국이나 쌍으로 정말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 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기기만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8.4기가와트시를 단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으로 구축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이걸 충당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송배전망, 전력기기, ESS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투자하고 거기서 모든 전기와 전력 에너지를 다 뽑아내야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전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SMR 활용 계획도 아마 더더욱 늘어나면서 곳곳에 SMR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늘어날 겁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나 풍력 아니면 태양광 이런 에너지로 수요를 충당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SMR 가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형 원전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력 전선이 일단은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되겠죠.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원전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이 쉬었죠. 그런데 이제 좋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친환경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서남권의 에너지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하고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ESS, 전력만 많이 만들고 많이 전송하면 되겠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SS,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확 튀어올랐죠. 왜 그런지 함께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덩달아서 주가도 함께 잘 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